안녕하세요. 탑티어 주식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지수 굉장히 힘들었죠. 매매를 직접 해보신 분들은 몸소 체험을 하셨을 거니까 잘 아실 겁니다. 결코 쉬운 시장도 아니었고,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 정말 이런 시장 자주 경험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든 하루가 아니었나. 특히 주말 내 미국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하락을 예감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중간에 개미들의 공포감, 실망감이 좀 같이 동반이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실망 매물, 패닉셀이 좀 이어졌고 낙폭이 좀 과하게 떨어진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코스피도 하락폭이 깊었지만 특히 코스닥 하락폭이 더 컸죠. 앞에 있는 고점도 깼고요. 오늘 3%에 가까운 하락. 생각보다 좀 패닉셀로 크게 이어지지 않았나. 자, 어려운 시장이고 어려운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을 오래 경험하신 분들은 또 이런 시장도 숱하게 경험을 해봤죠. 힘든 시장이지만 어차피 겪어야 할 과정이고 지나가야 될 타이밍인 만큼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매매 전략을 또 준비하시는 분들이 오랜 기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글로벌적으로 호재가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바랄 수 있는 게 위드 코로나, 그런 긍정적인 포인트 말고는 사실은 뭐 금리 인상, 미국 디폴트 우려, 중국 시장, 뭐 전력난, 형다그룹 위기 등등 테이퍼링까지 좋은 재료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당분간 지수가 좋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다만 미국 디폴트 우려로 증시 급락이 더 커진다면 좋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관점을 설명을 드렸고요. 다만 우리가 우려해야 될 부분은 미국 디폴트 선언이 10월 18일이죠. 그 기간까지 분명히 공포감과 불안감으로 증시가 출렁거릴 텐데 이때 공포감이 극에 달하면 낙폭이 좀 과하게 밀리는 시장이 연출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과연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이 이 기간 전까지 이런 증시 출렁거림을 어떻게 잘 인내하시고 버틸 수 있을지가 관건이 아닐까 싶고요.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타이밍 정도, 이런 재료 일정 정도를 확인을 해 두시고 거기에 맞춰서 매매 전략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준비해 두실 필요가 있으시겠죠. 자, 이런 걸 알고 대비하시는 분과 전혀 모르고 넋놓고 손 놓고 내 종목이 하락을 하는구나 하면서 공포감에 떨고만 있는 분들이란 건 극명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어려운 시장이지만 힘들 내시고요. 자, 이런 구간 지수가 하락을 할 때 극명하게 갈려지죠. 평상시에 비중 조절이라든지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확보해 두신 분들은 지금의 하락이 어쩌면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비중이 꽉 차신 분들은 사실 지금 구간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오랜 기간 농론을 하고 살아남고 싶다면 자주 듣는 말은 듣기 싫을 수도 있으시겠지만 몇 번이고 강조를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수십 번, 수백 번. 항상 리스크 관리, 현금 비중을 확보해 두시는 습관을 들여 놓으셔야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손실률이 좀 하락폭이 좀 큰 시장에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투자자, 스마트한 투자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말은 쉬운데 현금 확보를 미리미리 해두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과정 시기를 겪어서 지금의 이 자리에 왔듯이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했다 하더라도 배우셔야 되겠죠. 잘못된 점은 개선을 하고 모르는 점은 배우셔서 자신만의 매매 기법 툴을 만들어 내시는 분들이 오랜 기간 주식시장에서 농론할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아쉽게도 단 한 번의 매매로 승부를 보시는 상황이 아니라면 생각보다 주식시장이 요행이 통하지 않는 시장이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이런 시장도 경험하시고 이겨낼 수 있으신 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물론 어려운 시장인 건 확실하지만 뭐 어쩌면 또 좋은 매수,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장이라는 점 꼭 참고를 하셔가지고
매매 전략을 잘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같이 지수 하락폭이 큰 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가 있을까요? 장중에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아예 대놓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간에 멘트도 제가 쳐드렸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하락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비중이 꽉 차신 분들은 정말 기도 막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만, 적어도 평상시에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해놓고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확보해 두신 분들이라면 지금이 어쩌면 좋은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을 염두에 두고 선정을 해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결과 차이가 굉장히 극명하게 갈려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런 하락장에서는 그런 종목들을 미리미리 선점해두고 분류해놓고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두는 게 최고의 전략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란 말씀을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렇게 좋은 종목들을 미리미리 잘 추려 놓은 다음에 지수가 어느 정도 저점을 잡아갈 때, 어느 정도의 낙폭이 나왔을 때 분할 매수 폭이나 이런 전략적인 계획을 세워 두신 다음에 매매 타이밍을 잡으시는 분들이 이런 하락장에서도 나중에 지수가 어느 정도 턴을 했을 때 또 안정적인 기대 이상의 수익률로 보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행위, 그런 과정을 지금 준비하시는 게 지금 하락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이런 하락장이 이번만 하고 끝날까요? 앞으로도 숱하게 이런 하락장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런 장이 나올 때마다 발만 동동 거리면서 손 놓고 넋 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이런 하락장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한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라보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지켜봐야 될까요? 우선은 지수 대비 강한 종목. 지수는 하락을 하지만 지수를 이겨내는 강한 종목. 오늘 강했던 놈이 내일도 강하고요. 어제 강했던 놈이 오늘도 강하다. 지수는 하락하지만 이 테마라든지 개별 종목인데 지수를 이겨내고 지수보다 더 강하게 가는 종목들, 그런 테마들을 미리미리 선점을 해두신다면 그런 분들, 이런 하락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그런 종목들로 단타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지수 대비 강한 종목들을 미리미리 잘 찾아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있었습니까?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머크 관련 종목들이죠. 머크 관련 종목들, 경구용 치료제, 머크 관련 기사 좀 확인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치료 효과가 좋을 거라는 기사가 부각이 되면서 오늘 관련 종목들 두 종목이 상한가로 직행을 했고요. 자, HK 이노엔 거래대금도 터지면서 어느 정도의 상승률이 받쳐줬고요. 또 먼저 상한가로 직행한 AB 프로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내일도 움직임이 좋을 가능성이 높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구용 치료제 테마가 생각보다는 좀 큰 재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개념으로 주식이란 게 반사이익이란 개념이 있죠. 어떤 종목이 하락을 해서 그 종목 덕분에 이익을 보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반대 개념이었죠. 반사 손해라고 봐야 되나요? 이 경구용 치료제 HK 이노엔, AB 프로 바이오 같은 종목이 상한가로 직행을 하다 보니 이외에 다른 크게는 바이오 관련 전체가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 BNC, 최근 시장의 주도주였죠. 이런 종목이 오늘 경구용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상한가로 직행을 하면서 오히려 같은 시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 백신 관련 종목들, 타 경구용 치료제들은 전부 하락을 면치를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세계 최초 첫 번째 경구 치료제의 혜택을 이 머크사가 가져가다 보니 그 외에 다른 경구 치료제, 코로나 백신 관련 종목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면치를 못했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HK 이노엔, AB 프로 바이오 같은 종목들은 지수를 이겨낸 강한 종목들이지만 그 영향, 그 때문에
오히려 낙폭이 과해졌던, 특히 오늘 경구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낙폭이 생각보다 과했죠. 팜스토리, 한국 BNC, 국전약품. 반사 손해를 봤다고 하는 표현이 맞아 보이고요. 자, 물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낙폭이 과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뭐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에 진입한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BNC 같은 종목은 삼원봉을 시원하게 밀려 내려왔었죠. 아무래도 좋은 구간까지 주가가 내려온 만큼 이 종목에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재료가 소멸될 게 아니라면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이 이렇게 다이렉트로 내려왔을 때 이런 종목을 눌린 종목 관점으로 안 본다면 과연 어떤 종목을 공략할 수 있을까요? 그쵸? 지수 대비 강한 종목도 눈여겨보셔야 되지만 지수 영향으로 기존에 강했던 종목이 말도 안 되게 하락을 키우는 종목들도 관심 종목으로 좀 편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면치 못했고요. 개인적으로 한국 BNC 같은 경구 치료제 재료들 살아있는 종목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오늘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도 생각보다 낙폭이 굉장히 과하게 나왔죠. 재료가 완전히 소멸된 상황이 아니라면 어떤 종목들을 잘 선정하느냐에 따라 최근 시장의 하락이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자, 오늘 또 지수 대비 강했던 테마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미중 갈등 테마가 좀 있었습니다. 보통 미중 갈등 테마는 지수 대비 해칭 역할을 많이 했었었죠. 과거에도. 최근에 어제 주말 내 미중 갈등 재료 기사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유니온 머터리얼, 동국 아라니스, 유니온 같은 종목들이 어느 정도 슈팅이 나왔고요. 아무래도 당장 이 이슈가 사그라들지 않는 이상 불끈불끈 솟는 불기둥이 계속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종목들은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요. 오늘 또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도 장 초반에 말씀을 좀 드렸었죠. 아마도 VIP방에서 골드방 VIP방에서 언급을 드렸는데, 이 디스플레이텍 개별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대차그룹이 한국 충전소 경영권을 확보했다는 이슈가 불거지면서 오늘도 좀 시세 분출을 좀 강하게 하지 않았나. 거래대금이 동반이 된 만큼 당분간은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외에도 기억나는 게 원자재 관련 종목들이 최근 핫합니다. 아무래도 중국 전력난, 인도 전력난, 원자재 가격 폭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불거지면서 오늘만 해도 천연가스 관련 종목들부터 해서 원유 관련 종목들이 시세 분출이 꽤나 나왔었죠. 오늘 장 초반에 이 GSE가 원래 천연가스 대장주 역할을 하는데 이런 포인트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대장주가 단기 과열 구간에 들어가면 평상시에 2등 종목이었던 종목이 그날 보란듯이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죠, 사실은. 자, 그런 포인트, 대성에너지. 대장주가 단기 과열 구간에 들어가니 오늘 호랑이 없는 구간에서 늑대가 왕, 이리가 왕 노릇을 했죠. 오늘 장중에 슈팅이 꽤나 시원하게 나와서 어려운 장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회원님들이 장 초반에 수익을 냈던 효자 종목이 바로 대성에너지. 자, 이런 포인트들을 좀 잘 알고 계시면은 어려운 하락증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다. 길은 열려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제는 원자재 관련 종목들, 또 석탄 관련 종목인 LX 인터내셔널, 외에도 중앙에너비스, 원유 관련 종목들이죠. 자, 지수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 그런 재료를 기반으로 해서 주가 상승을 이끌어가는 종목들이 원자재 관련 종목들인 만큼 당분간 미국 선물 시장을 좀 파악하실 때 장중에 미선물만 보시는 것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원자재 관련 종목들의 선물 가격도 좀 확인을 하셨다면 어느 정도 그 상승률이 가늠할 수 있고 감안을 할 수 있다.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겠죠. 천연가스 관련 종목들은 보시는 것처럼 미국 선물 지수가 연일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수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원자재 관련 종목들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런 관점으로 좀 지켜보신다면 도움이 되실 거라 보고요. 이외에도 주말 내 시세가 좀 크게 나왔던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
오늘 머크사 관련 종목들도 또 크게 움직여주는 만큼 아마도 머크사 경구 치료제가 어느 정도 기반이 된다면 보복 소비라고 해야 되죠. 여행 관련 종목들, 항공 관련 종목들이 수익이 시세가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런 관점으로 오늘 아시아나 항공이라든지 노랑풍선도 어려운 시장에서도 잘 버틴 종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분간 경구 치료제 종목들을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단순히 이 종목들의 상승률도 상승률이지만 이 경구 치료제가 대중화되면 될수록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오히려 그동안 억눌려 있던 보복 소비가 이슈가 살아날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시장 분위기, 글로벌적인 이슈, 종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까지가 지수 대비 좀 강했던 종목들을 살펴보았다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지수 때문에 반사 손해로 굉장히 낙폭이 컸던 대형주, 시장 주도주를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국 BH 같은 종목들은 한 번 더 관심 있게 대신 이런 구간에서 무조건적인 반등이 나온다는 기대보다는 이 정도 시장 주도주가 하락폭이 깊어졌다면 분할 매수 폭만 큼직하게 가져간다면 아무래도 성공 확률, 수익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종목들이 있고 그 가격대에 진입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한국 BH가 아마 대표적인 종목이 아닌가 싶고요. 이 외에도 SK 바사, 바이오 관련 종목들, 백신 관련 종목들도 이 경구 치료제 영향 덕분에 하락폭이 좀 깊어졌는데 저점을 깨고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 기존에 돈이 많이 터였던 종목들이 좋은 차트 구간에 진입을 한 건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이죠.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고요. 카카오 네이버도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무엇보다 최근에 이 경기 민감주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정말 이런 구간까지 주가가 내려올지 그 누구도 상상이 힘들었을 정도로 최근에 하락폭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지수의 하락폭이 어디까지 깊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형주 위주로 대충 언급만 해드렸어도 굉장히 좀 낙폭이 과하게 내려온 종목들이 많이 보이시죠. 포인트 또 힌트를 드린다면 이런 대형주들 사이에서도 인상적으로 수급이 받쳐주고 있는 종목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와중에 기관이나 외인의 수급들이 계속 받쳐주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공략 포인트를 좀 잡아 가신다면 그래도 요즘 같은 시장에서 한 줄기 살아남을 수 있는 또 어려운 시장에서도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고요. 이런 어려운 구간에서도 기관이나 외인의 수급이 일정하게 들어오는 종목들도 있고요.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했던 종목들 중에서 좋은 구간까지 주가가 밀려서 대금 없이 버티는 종목들도 꽤나 다수 눈에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 딱 집어서 무조건 이 종목이 간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런 여러 좋은 종목들을 후보군들을 좀 압축을 해 두시고 그 중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들 낙폭이 지수 영향으로 크게 밀린 종목들을 미리미리 좀 숙지를 해 두신다면 이런 하락폭이 있음에 불구하고 잘 버티는 종목들도 꽤 많이 보이시죠. 그런 종목들을 잘 미리미리 좀 캐치해 두시면 어려운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살 길이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지금은 시장이 시장인 만큼 지수 대비 강했던 종목을 1순위로 보시고 지수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밀린 기존에 강했던 대형주나 시장 주도주를 2순위로 좀 살펴보신다면 어려운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수익을 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려운 시장이지만 힘들 내시고요. 어차피 지나가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뭔가 아무런 대책 없이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자신만의 또 방법, 매매 전략을 공부해 보시고 잘못된 점은 개선을 하시고 배울 점은 잘 배워주셔가지고 오랜 기간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좀 영리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이지만 힘들 내시고요. 또 자주 영상을 올려드려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퀄리티 있는 영상 준비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